그날 한밤중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불러냈습니다. 현주야, 너 아니면 이 집이 무너진다. 평생 온화했던 분의 떨리는 눈빛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이어 문이 열리더니 남편 승우가 술에 취한 채 소리쳤습니다. 나 진짜 아들 아닌 거 다 알아! 다들 나만 속였지! 단 한 사람의 무너짐이 모든 비밀을 끌어올렸습니다. 결혼 7년 차 저는 처음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시아버지는 퇴근길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셨습니다. 시누이 채린이는 주말마다 찾아와 배를 쓰다듬으며 조카 빨리 보고 싶다고 웃었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이 없는 제게 이 집은 세상 전부였습니다. 9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자란 저는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댁에서 받는 이 따뜻함이 때로는 과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 승우만이 달랐습니다. 승우는 예전부터 조금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 시누이 채린이가 대기업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도 승우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린이는 참 잘났어. 그 말투에는 묘한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우는 작은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고 승진도 더뎠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우는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현주야, 나 쓸모없는 사람 같아.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아니야. 진짜로. 승우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우리 잘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승우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을 전한 날 승우는 기뻐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돼도 되는 걸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요즘 들어 승우의 눈빛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승호가 요즘 회사에서 힘든가 보구나. 네. 프로젝트가 잘못됐다더라. 승호 책임이 크다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승우가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승우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전화했잖아. 시끄러워. 승우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걱정돼서. 그때 승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넌 그냥 이 집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주제에 여기라도 붙어 있어야 사니까. 안 그래? 엄마 아빠 없는 애가 어디 붙어 살겠어.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야, 윤승호! 2층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오시는 소리. 시아버지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나셨고 승우를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승우는 비틀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급히 내려오셨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술 먹었으면 더 조심해야지. 임신한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승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당장 현주한테 사과 안 해!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만 쥐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에서 자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2층으로 데려가셨고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셨습니다. 괜찮아. 현주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알지?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품 같은 따뜻함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갈도 뜨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여보, 아니,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승우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채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빠 연락됐어요? 아니, 채린이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니, 오빠가 도박했대요. 뭐,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요즘 계속 도박장 드나들었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대요. 한 달 전에 채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고 정말 너무해요. 나도 모르겠어.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현주야, 잠깐 나와봐. 시아버지는 집 앞 작은 평상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초가을 밤바람이 선선했습니다. 현주야, 네, 아버님. 승호 일 때문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니야,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넌 잘못이 없어. 승호가 문제야. 시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녀석, 어릴 때부터 좀 불안한 애였어. 뭔가 늘 확신이 없고 자기를 믿지 못하오. 채린이랑 비교당하는 게 힘들었나 봐.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승호는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데 내가 와서 이 집이 밝아졌어. 나 진짜야.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현주야. 그러니까 절대 이 집 떠날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시아버지의 손길이 아버지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손길. 일주일 후 승우가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승우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승우야. 저는 그를 깨우려 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시아버지가 내려오셨습니다. 윤승호,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현주한테 사과해. 승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시아버지는 한 발짝 다가가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 두절하고 임신한 아내 내팽개치고 이게 잘못이 아니야.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그래, 내 인생 살아. 근데 현주는 어떡하고? 현주는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그 순간 탁! 시아버지의 손이 승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계단 중간에서 얼어붙어 계셨습니다. 이 자식아.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승호는 뺨을 만지며 시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닥쳐. 시아버지의 고함에 집안이 울렸습니다. 넌 정말 내 아들 맞냐? 시아버지는 승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너 같은 놈 이 집에 필요 없어. 뭐라고요? 그래. 나가. 당장.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승우야. 내가 너무 심했어. 그 순간 승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들 미쳤구나. 승호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현주야. 괜찮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했구나. 그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채린이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언니, 채린이는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었습니다. 아빠한테 들었어. 오빠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언니, 여기가 집이야. 여기서 애기 낳고 우리랑 같이 살아. 응, 채린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내가 신경 안 쓸 거야. 언니가 더 중요해.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채린이는 계속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언니는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승호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너는 그냥 몸 챙기고 애기만 생각해. 알았지? 네, 아버님.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하다. 현주야,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현주야, 네. 넌 정말 우리 딸 같아. 나 진짜야. 승호보다 내가 더 우리 자식 같아.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승호 없이도 우리 잘 살아보자. 응. 네.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이 진짜 내 집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승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매일 영양제를 챙겨주셨습니다. 현주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네, 어머님.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가야 마음이 놓여. 병원에서 초음파를 받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순조롭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현주야, 잘했어. 네.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승우가 여기 있었으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이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계셨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현주야, 앉아봐.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승호가 돌아온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내가 불렀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승우가 돌아온다고 가슴 한쪽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차가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친정도 없는 주제라고 말했던 그 사람, 저를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났던 그 사람, 손이 떨렸습니다. 현주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니까 만나야 하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 무서워. 왜요? 왜 부르셨어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승우를 어떻게 봐야 하지? 미운 감정과 안타까운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요즘 들어 감정이 더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임신 때문인지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 아빠인데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승우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2층 방문을 살짝 열고 계단 너머로 거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승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두 가지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가슴을 눌렀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현주야, 너도 들어야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승우를 마주해야 한다.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지,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승우는 놀란 표정으로 제 배를 보았습니다. 많이 불러온 배. 저는 무의식 중에 배를 가렸습니다. 왜 가리는 걸까? 이 사람 아이인데.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보호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앉아 있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승우와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승우는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승우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승우 맞은편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승호야, 네, 너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그만뒀다며. 도박도 했다고? 승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승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 응. 승우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승호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아들 맞아요? 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급히 나오셨습니다. 승호야, 그게 무슨, 승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봤어요. 호적 등본. 제 출생 기록이 이상했어요. 그 뒤로 계속 의심했어요. 혹시 나 입양된 거 아닐까?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말 아버지 아들 맞아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승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승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승호야, 그러니까 전 이 집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네, 그래. 넌 우리 아들 아니야. 여보, 시어머니가 놀라서 시아버지를 말렸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넌 입양됐어. 30년 전에. 승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입양, 승호가 역시 그랬구나. 승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네. 그러니까, 나는. 닥쳐! 시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너를 키웠어. 30년 넘게. 아니에요. 전 가짜잖아요. 들러리잖아요. 시아버지는 승호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넌 내 인생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입양은 핑계일 뿐이고. 승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넌 이제 이 집 아들 아니야.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딸이다. 너는 지금 이 집에서 나가라.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승우야. 미안해. 하지만 넌 너무 멀리 갔어. 승호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승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해. 현주야. 그리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승우가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 입양,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승우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갑자기 승우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입양이라고 믿었으니까, 자기가 가짜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자기도 힘들어서 이해가 되는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떡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한 몸은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았을 눈물이 요즘은 쉽게 터져나왔습니다. 현주야.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승호가 미워요. 근데 동시에 안타까워요. 이상해요, 어머님. 저는 울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났는데 왜 제 마음 한쪽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화가 나요. 제가 이상한 거죠?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야, 현주야. 미운 것도 맞고, 안타까운 것도 맞아. 특히 임신했을 때는. 감정이 더 복잡해. 나도 그랬어.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다 정상이야. 괜찮아. 저는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현주야, 승호는 정말 입양된 거예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니야. 네. 승호는 우리 친아들이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거짓말하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이 나와 버렸어.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승호가 직접 물어봤잖아. 입양된 거 맞냐고. 나도 모르게 그래 라고 대답해 버렸어. 화가 나서. 저렇게 망가지는 모습이 화가 나서 충격을 줘야겠다 싶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다. 현주야, 너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게 돼서.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승호가 좀 정신 차리면 그때 진실을 말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채린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오빠 찾았어. 어디서? 고시원이야. 내가 지금 가는 중.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갈게. 응, 빨리 와. 고시원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복도 끝 3층 구석방. 채린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나야, 채린이.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채린이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오빠, 문 열어. 그때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승우가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승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오빠, 채린이는 울먹였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상관 말라고. 채린이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승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승우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현주야, 미안해. 응. 나 진짜 쓰레기야. 승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입양된 것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의심했어. 고등학교 때 서류 보면서. 승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어.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진짜 이 집 아들이 맞나?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린이는 잘 나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실패하고 돈도 못 벌고 승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가짜 아들이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승우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도망쳤어.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냥 다 부숴버리고 싶었어. 승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진짜로 입양이었어. 내 예감이 맞았어. 그때 채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응, 오빤, 입양 아니야. 뭐, 승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승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물어보니까 아빠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대답한 거래. 오빠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게 무슨... 채린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확인했어. 병원 기록도 찾아봤고 호적도 다시 봤어. 오빠, 친아들 맞아. 승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승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나는 진짜 아들인데 내가 승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승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채린이가 말하길 승우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채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또 술 마셨대. 뭐, 친구가 봤대. 오빠가 혼자 술집에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승호를 봤어. 네. 공사장 앞에서 멀리서 봤는데 많이 수척해 보이더라.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3달이 지났습니다. 채린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술 끊었대. 정말? 응, 공사장 사람들이 그러는데 요즘 오빠가 완전히 달라졌대. 술도 안 마시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1달이 지났습니다. 총 4달 만에 승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채린이가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오늘 집에 간대. 그래, 언니, 괜찮아? 모르겠어.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승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4달 동안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고 아기의 움직임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아빠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미운 감정도 있었지만 아기를 느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2층 방에 있었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고 승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승우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하지만 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또 속으면 안 돼. 또 상처받으면. 저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야, 내려와 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승우는 제 배를 보았습니다. 4달 전보다 훨씬 더 불러온 배. 승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승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승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현주한테도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승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양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 자신이 싫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체린이만큼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승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라는 핑계를 만들었어요.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원래 가짜니까. 시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네. 늦었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승우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번엔 진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승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승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승우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너 진짜 변할 거야. 네. 맹세합니다. 술 끊었어. 네. 석 달째입니다. 도박은 다시는 안 합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좋아. 그럼 기회 하나 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손가락을 들어 승우를 가리키셨습니다. 견주한테 한 번이라도 더 그런 짓 하면 그땐 진짜 끝이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승우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승우가 멈춰섰습니다. 현주야, 응.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승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너무 바보 같았어. 너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또 약해지면 안 돼. 승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저는 한참을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술 진짜 끊었어? 응. 석 달째 단 한 모금도 안 마셨어. 도박도? 다시는 안 해. 맹세. 저는 승우의 눈을 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심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나한테 또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 없다고. 또 그런 말 하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었어. 승우도 울었습니다. 다시는 절대 그런 말 안 해. 맹세.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임신한 몸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미움도, 안타까움도, 두려움도, 기대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괜찮아, 현주야. 천천히 생각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승우를 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승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았어. 고마워. 현주야. 승우는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한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로부터 5달 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서쪽 해가 지고 새날이 밝듯 우리 가족도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야. 서연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승호는 매일 퇴근 후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 닮아서 예쁘지? 무슨 소리야? 엄마 닮았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매일 서연이를 보러 오셨습니다. 우리 손녀, 진짜 천사네. 채린이도 주말마다 와서 서연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서연이 돌잔치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현주야, 네, 어머님. 넌 이제 우리 집의 중심이야. 평생 함께 살자. 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승우가 서연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채린이도 함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실수도.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천천히 다시 일어서려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변함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